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편할 때만 올게요. 저희끼리 알아서 하셔도 되잖아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을 떡 벌리고 나를 쳐다봤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혼자 해요? 저도 직장 다니고 민준이도 바쁜데 아기를 누가 봐요? 나는 조용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너희 아이니까. 나는 더 이상 매일 와서 아기 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럴 수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아예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결혼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끼리 다 알아서 할게요. 손주도 안 보실 거면 이제 남처럼 지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하면 남이라. 좋아. 그럼 우리 진짜 남처럼 지내자. 남한테 준 재산은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 내가 준 집, 사업자금, 혼수비용 전부 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64세 김정희. 40년 동안 구로동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낸 한 여자의 이야기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 손잡고 서울 변두리에서 시작한 세탁소가 내 인생 전부였어요. 아들 민준이가 5살이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아침에 웃으며 나간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 쥔 건 어린 아들과 적은 보험금뿐이었죠.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세탁소였어요. 남편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를 얻고 세탁기 2대를 들여놓았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날 맡긴 빨래들을 정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은 늘 빨갛게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 생각에 버텼어요.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알아서인지 한 번도 떼를 쓰지 않았죠. 학교 끝나면 세탁소로 와서 구석에 앉아 숙제하고 만화책 보면서 엄마가 일 끝나길 기다렸어요. 저녁은 항상 가게 뒤쪽 작은 방에서 둘이 먹었죠.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수학이랑 과학이요.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안 힘들게 해줄게요.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그런 아들이 너무 기특하고 미안했어요.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우리 아들은 항상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학원 한 번 못 다녔거든요. 그래도 민준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세탁소 일은 고됐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세탁소보다 더 깨끗하게 빨고 더 정성껏 다렸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골들도 생겼죠. 김 사장님 손을 거치면 새 옷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쑥쑥 자라서 어느새 대학생이 됐죠.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도 받고 적금도 깼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졸업 후 민준이는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지연이라는 여자를 만났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여자친구를 사귀는구나. 나는 서둘러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죠. 오래된 옷장에서 제일 나은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 옆에 날씬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화장을 깔끔하게 한 도시 여자 같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민준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니. 나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어요. 비록 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다해 만들었거든요. 식사 중에 지연이는 주로 민준이하고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뭘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는 금방 고개를 돌렸죠.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 집이 너무 낡아서. 아니면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물론 언젠가는 아들이 결혼하겠지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할 줄은 몰랐죠. 민준아, 그런데 너희 얼마나 만났는데? 1년 정도 됐어요. 엄마 저희 서로 정말 잘 맞아요. 지연이도 저를 좋아해 주고요. 1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정하다니. 하지만 옆에 앉은 지연이를 보니 반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아들한테 미안하고 예비 며느리한테도 실례잖아요. 그래.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축하한다. 아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 놓였죠. 결혼식은 3달 후로 정해졌어요. 그 사이 나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세탁소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은행 적금, 보험, 그리고 세탁소 건물주한테 받은 권리금까지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어요. 민준이한테 물었죠.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니? 전세라도 얻어야 할 텐데. 엄마, 저희 돈이 좀 부족해요. 지연이네도 크게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엄마가 전세금 도와줄게. 그리고 차도 한 대 사주마. 신혼생활 시작할 때 필요한 거 많잖아.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런데 그럼 엄마 돈이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나는 내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3억 원을 전세금으로 주고 중고차 한 대를 사줬어요. 여기에 혼수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나갔죠. 내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행복한 출발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민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꼭 그 아이 아버지 같았죠. 나는 혼자 객석에 앉아서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를 위해 나는 집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새 이불 세트하고 주방 용품들이었죠. 신혼집 주소를 받아 적고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깜짝 선물처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눈치를 주네요. 미안해. 지연아,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건데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가져온 선물을 내려놓았어요. 지연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아들고는 한쪽 구석에 그냥 놓아버렸죠.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어요.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아, 지연이랑 잘 지내지? 신혼생활은 어때? 네, 엄마, 너무 좋아요. 지연이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맛있는 저녁도 해놓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지연이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던데. 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뭔가 지연이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아들 부부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내가 전화를 걸어도 민준이는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고만 하고 끊었죠.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되었어요. 추석이었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온 시간은 점심때가 아니라 오후 4시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침에 지연이네 집에 먼저 갔다 왔어요. 괜찮아. 어서 들어와. 음식 차려놓았어. 그런데 두 사람은 제대로 앉지도 않았어요. 지연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민준이는 계속 시계를 봤죠. 어머니, 저희 1시간 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니,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지. 저희 아까 먹었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 아, 그의 친정 엄마를 말하는 거구나. 거기서 밥을 먹고 왔다니. 그럼 여기는 그냥 들렀다 가는 곳인가? 결국 두 사람은 30분도 안 되어서 일어났어요. 나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혼자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내 생일이었어요. 64번째 생일.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나는 기대에 부풀어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었죠. 하지만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죠.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다음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나는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했고 직접 만나는 건 더 드물었죠.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세요. 그 순간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손주라니, 내 손주가 생긴다니. 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지연이는 괜찮니? 입덧은 없고 아직 초기라 좀 힘들어하는데 괜찮대요. 엄마,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뭐든지 말해봐. 저녁에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 태명을 뭐로 지을까 상의하려나? 아니면 아기방 꾸미는 걸 도와달라고.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와 지연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지연이 배를 보며 미소 지었죠. 지연아, 축하해. 몸은 괜찮니?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한 잔씩 마시던 중에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모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손주를 예뻐하고 가끔씩 봐주는 건 물론 좋은데 매일 돌봐야 한다는 건 생각 못 했거든요. 지연아, 그런데 나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잖아.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데.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손주 돌보는 게 세탁소보다 중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해야 해요.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너무 일찍부터 맡기는 거 아니에요. 돌도 안 된 아기를 남한테 맡기긴 싫어요. 가족이 봐줘야죠. 나는 난처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일도 중요했거든요. 40년 동안 지켜온 세탁소는 내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엄마 나이도 있고 세탁소 일 힘드시잖아요. 손주 보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나이도 있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64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왜 나이를 핑계로 일을 그만두라는 거죠? 민준아, 엄마 세탁소는 엄마 인생이야. 그걸 쉽게 그만둘 수는 없어.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쩌라고요? 애는 누가 봐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직장 다니셔서 못 봐주신대요. 그 말에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 엄마는 일하니까 안 되고 나는 일하는데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세탁소를 그만두거나 줄이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민준이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엄마, 생각해 봤어요. 지연이가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엄마,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봐주시면 지연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엄마, 나 하나 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키우셨으면서 왜 손주는 안 봐주시려고 해요? 마지막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민준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까지 똑같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세탁소 운영 시간을 줄이기로 했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만 가게를 열고 오후부터는 아들 집에 가서 아기를 돌보기로 한 거예요. 직원한테 말했어요. 미숙 씨, 미안한데 앞으로는 오후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 손주를 봐야 해서요. 사장님, 그럼 수입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 손주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었던 세탁소를 이제 밤만 운영한다니. 단골 손님들이 오후에 찾아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그들도 하나둘 다른 세탁소로 가버리겠지.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여자아이였죠. 이름은 서연이, 내 첫 손주. 품에 안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매일 오후 2시에 세탁소 문을 닫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서연이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죠.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귀여운 손주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하지만 점점 지연이의 요구가 늘어났어요. 어머니, 아기 봐주시는 김에 설거지도 좀 해주세요. 제가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니, 오늘은 청소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어머니, 저녁은 어떡하세요? 저희 저녁 준비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일까지 하게 됐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까지. 이제 내 하루는 세탁소와 아들 집 사이를 오가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내가 아기 옷을 빨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손빨래 하세요? 세탁기 있잖아요. 이 작은 옷들은 손으로 빠는 게 나아서. 그런 거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시네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 좀 하시죠. 내가 40년 동안 빨래가 직업인 사람인데 빨래하는 법을 지적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직원 미숙 씨가 깜짝 놀라며 나를 부축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잠깐 어지러워서. 괜찮아. 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하시고 오후에는 손주 보시고 몸이 버틸 수가 있어야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64세 몸으로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했어요. 손주가 귀엽고 아들이 걱정될까봐.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세탁소 일을 마치고 서둘러 아들 집으로 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봐주셔. 공짜 베이비시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공짜 베이비시터.
나는 손주를 사랑해서 돌봐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연이가 나를 보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못 들었네요.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죠. 서연이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퇴근했을 때 나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죠. 또 장을 안 봤더라고요. 지연아, 냉장고가 비었네. 저녁은 어떡하지? 어머니, 오늘 저녁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재료가 없잖아. 그럼 어머니가 마트 가서 사오시면 되잖아요. 아기 좀 봐드릴게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오전에 세탁소에서 6시간 일하고 오후 내내 아기 돌보고 집안일 했는데 이제 장까지 보러 가라고요. 지연아, 나도 오늘 많이 피곤해. 그리고 네가 퇴근하면서 사오면 안 될까? 어머니,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피곤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아기만 보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아기만.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또 깨어나면 반복하고, 거기에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나도 새벽부터 일했어. 세탁소에서. 그거야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회사 가야 해요. 안 가면 잘리는데 어머니는 세탁소 안 가셔도 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서 저녁을 만들었어요.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기 옷 좀 다려주세요. 어머니, 아기 이유식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사 먹이는 것보다 집에서 해주는 게 좋잖아요. 어머니, 베란다 청소도 좀 해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하나 다 들어줬어요.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이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연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야, 너네 시어머니 매일 온다며. 좋겠다. 응, 근데 솔직히 좀 답답해. 맨날 와 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어. 그럼 안 오시라고 하지 그래? 그럴 순 없지. 애 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냥 참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내가 여기 오는 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대체 왜 매일 오라고 한 거죠?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매일 가는 게 지연이한테 부담스러운 것 같아. 횟수를 좀 줄일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 아니면 애를 누가 봐요.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지연이 편만 들었죠. 세탁소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반나절만 영업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단골들이었는데 말이죠.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오후에 맡기려고 했는데 문 닫으셨더래요. 다른 데 맡기셨대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어요. 수입은 정말 절반도 안 됐어요. 생활비 내고 세탁소 월세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죠. 아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 달라고 할 순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나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체중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어느 날 세탁소에서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구로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김 사장님이었죠. 정희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요. 손주 봐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희 씨 나이에 그것도 쉽지 않죠. 애 보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괜찮아요. 제 손주인데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님이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데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아들 집에 갔을 때 지연이가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약속 시간 때문에 나가야 하는데. 미안해. 세탁소에 손님이 많아서. 지연이는 대답도 안 하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나는 서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아들 위해 평생 모은 돈 다 주고 이제 공짜 베이비시터 노릇하는 게. 저녁 때 민준이가 퇴근했어요. 나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죠. 민준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세탁소 일하고 매일 서연이 보고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아.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지연이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저도 야근 많고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도 엄마 나이도 생각해야지. 60넷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 아직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손주 보는 게 힘든 일인가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요. 다른 할머니들은 일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세탁소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쉬실 때도 됐어요. 내가 세탁소 그만두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생활비 좀 드릴게요. 나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내 돈으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제는 생활비까지 받으라고?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엄마 돈으로 살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더 힘들었어요. 민준이한테도 지연이한테도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나는 평소처럼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지연이가 집에 있었죠.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어머니, 오늘 제가 반차 썼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서연이 좀 봐주세요. 응, 알겠어. 그런데 저녁은 언제쯤 오니? 늦을 거예요. 11시쯤. 저녁도 해놓고 가주세요.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반차를 써서 친구 만나러 가면서 나한테 저녁까지 해놓으라고. 지연아, 친구 만나는데 왜 내가 저녁까지 준비해야 하니? 민준이 혼자 먹을 건데 알아서 시켜 먹으면 되잖아. 지연이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아기 보는 김에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매일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너는 내 집안일을 하는 거잖아. 나는 남의 집안일을 해주는 거고. 남의 집이요. 여기가 남의 집이에요. 어머니 아들네 집인데.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맞아요. 여기는 내 아들네 집이죠.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네 집이기도 하고. 나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지연이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혼자 남아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서연이가 밤에 자주 깨서 울었거든요. 엄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제 가세요. 제가 볼게요. 그래, 그럼 잘 자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들 혼자 키울 때도 버텼는데 지금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강요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나는 쉬고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민준아, 오늘은 엄마가 좀 쉬고 싶어. 세탁소 일도 힘들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엄마, 안 돼요. 오늘 지연이가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약속 있대요. 꼭 와주셔야 해요. 하지만 엄마도 쉬어야지. 엄마, 저희는 평일에 쉬지도 못해요.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그날도 아들 집에 갔죠. 지연이는 옷을 차려입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청소 좀 부탁드려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좀 해주세요.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문을 닫았어요. 나는 혼자 남아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죠. 오후 3시쯤 지연이가 돌아왔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지연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여기 창문 좀 봐보세요. 제대로 안 닦으셨네요. 얼룩이 그대로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닦았어요. 하지만 내 눈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잘 안 보였던 거죠. 미안해. 다시 닦을게. 에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근데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또 나이 이야기예요. 지연아, 내가 지금 64이야.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지연이가 쳐다봤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혼자 다 하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주름투성이 얼굴, 말라버린 몸, 생기 없는 눈동자. 40년 동안 일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평생 모은 돈을 다 주고 이제는 하인처럼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세탁소를 열고 있는데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지연이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민준아, 오늘은 안 돼. 세탁소 손님이 많이 맡기고 가셨어. 엄마, 그냥 직원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지연이가 정말 중요한 날이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1시쯤 갈게. 전화를 끊고 미숙 씨한테 말했어요. 미숙 씨, 오늘도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직원이 내 상태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가족들은 1시에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지연이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늦으셨네요. 저 지금 가야 돼요. 서연이 기저귀 갈아야 하고 분유는 냉장고에 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나는 서연이를 안았죠. 얘는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오후 4시쯤 서연이가 낮잠에서 깼어요.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했죠. 분유를 타서 먹이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벌써 집에 오셨어요. 응, 미팅 일찍 끝났나 보네. 지연이는 구두를 벗으며 투덜댔어요. 에휴, 미팅 완전 망했어요. 다 상사 때문에. 정말 짜증나.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피곤한데. 나는 그제야 뭔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나도 피곤해. 오늘 세탁소 일하고 1시부터 여기 있었어.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어. 뭐, 어머니 지금 저녁 때인데 가신다고요? 민준이 곧 퇴근하는데 저녁은 어떡해요? 시켜 먹으면 되잖아. 나는 이제 갈게. 어머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책임하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왜 너희 저녁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가 손주 봐주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당연히.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뭐가 당연한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지연아, 나는 이제부터 편할 때만 올게. 매일 올 수는 없어. 나도 일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 지연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민준이도 바쁜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너희 아이니까.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입장이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니야. 지연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도와주는 입장이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
매일 와서 아기 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했잖아. 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 나는 웃었어요. 정말 우스웠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청소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고 했지? 나이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지연이는 말을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게 일 끝나고 피곤하면 못 올 수도 있어. 그럴 땐 너희가 알아서 해. 저희끼리 알아서 하셔도 되잖아요. 지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너희 아이니까 너희가 책임져야지.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입장 아니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너네한테 내가 왜 매일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지연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불만 많으시면 그냥 안 오셔도 돼요. 원래 결혼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손주도 안 봐주실 거면 차라리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하면 남이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좋아. 내 말대로 우리 진짜 남이 되자. 그럼 남한테 준 재산은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 지연이가 멈칫했어요. 네? 내가 준 집 전세금 3억, 차 살 때 준 2천만 원, 혼수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준 생활비까지 전부 다 돌려받을 거야. 지연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내 말대로 우린 남이니까 남한테 준 재산은 돌려받아야지. 그게 맞잖아. 남이라면서 왜 부모 돈은 받아? 어머니, 그건 아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부모 마음으로. 남이라면서 왜 부모 마음을 얘기해? 내가 먼저 남이라고 했잖아. 그럼 남처럼 지내는 거야. 내일부터 손주도 안 볼 거고 남한테 줬던 재산도 다 돌려받을 거야. 지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진심인 걸 알아챈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죠.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나를 공짜 베이비시터로 받고 내 일을 무시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남이라고 했잖아.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지연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았거든요. 밤 9시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우리 남이라고 했어. 엄마, 그건 지연이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나도 그에 맞게 행동할 거야. 엄마, 설마 정말 재산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나는 웃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줬는데 공짜 베이비시터 취급받는 게 너무한 거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지연이가 좀 힘들었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나는 이해 많이 했어. 1년 넘게 참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 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전 세탁소 계약서 만들 때 도와주셨던 분이죠.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김정희예요. 아, 정희 씨. 오래간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아들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리고 차도 사줬고 혼수 비용도 냈어요.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전세금이랑 차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수 비용이랑 생활비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 있으세요? 다 있어요. 전부 보관해뒀어요.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검토해보죠.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어요. 전세 계약서, 차량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영수증, 송금 내역 다 있었어요. 40년 동안 장부를 꼼꼼히 쓰는 습관이 있어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희 씨,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여기 보세요. 전세 계약할 때 정희 씨 명의로 송금했고 계약서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때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썼던 건데 그게 지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혼수 비용도 전부 정희 씨 계좌에서 나갔고 영수증도 다 있네요. 이것도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 3억은 일단 보류해요. 이건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량 구매 비용 2천만 원, 혼수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1년 동안 준 생활비가 얼마죠? 매달 50만 원씩 줬어요. 1년이면 600만 원이네요. 그럼 총 7,6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 제기할까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연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혼하면 남이다. 공짜 베이비시터. 나이도 있으신데.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류 준비해서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민준이랑 지연이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세탁소로 돌아왔을 때 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손주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 결정을 알리러 가는 거였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준아, 지연아, 내가 오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엄마, 설마, 응.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야. 내가 너희한테 준 차량 구매 비용, 혼수 비용, 생활비 전부 돌려받을 거야.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너는 나를 남이라고 했잖아. 그럼 남처럼 지내는 거야.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정말 달라질게요. 지연이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민준아, 지연아, 나는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한테 집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혼수도 다 해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도, 세탁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내가 손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도 전혀 몰랐어. 어머니, 남편 없이 혼자 너를 키우면서도 나는 늘 최선을 다했어, 민준아.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어. 엄마는 나이도 있으니 세탁소 접고 손주나 보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내 인생도 소중해. 내일도 소중해.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합의서야. 내가 제안하는 조건이야.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내용을 읽었는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죠.
합의서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차량은 즉시 김정희 명의로 반환한다. 둘째, 혼수 비용 5천만 원과 생활비 600만 원, 총 5,600만 원을 12개월 내 분할 상환한다. 매달 1일 470만 원씩. 셋째, 손주 서연이는 한 달에 2번, 김정희가 정한 날에만 만날 수 있다. 넷째, 김정희에게 어떠한 돌봄이나 가사 노동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준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매달 47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저희 월급 다 합쳐도 빠듯한데 감당 못하겠으면 소송으로 가면 돼. 그럼 이자까지 붙어서 더 많이 갚아야 할 거야.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밉고 싫으셨어요? 미운 게 아니야. 이제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거지. 내가 평생 너희한테 퍼주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야겠어. 모든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엄마. 합의서에 서명할게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 그건 양날의 검이야. 정말 남이 되면 남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1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민준이가 차키를 가지고 세탁소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나는 모른 척 했어요. 엄마, 차키예요. 명의 이전은 이번 주 안에 할게요. 알겠어. 그리고 이게 첫 달 상환금이에요. 민준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을 보니 470만 원이 들어있었죠. 고맙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줬어. 하지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나를 무시했어. 이건 벌이 아니야. 교육이야.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갚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지연이가 친정에서 돈을 빌리고 민준이는 부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돈으로 세탁소에 새 기계를 들였어요. 그리고 직원을 1명 더 고용했죠. 이제 나는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에는 쉴 수 있게 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나는 오랜만에 구로동 문화센터에 갔어요. 거기서 댄스 스포츠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일만 하면서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정희 씨 맞으세요?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수업이 끝나고 비슷한 나이대 여자분들과 차를 마셨어요. 정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세탁소 운영해요. 40년 됐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남편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가 무료해서 나왔어요. 저도요. 새 아이 다 키우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어요. 다들 자식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죠. 정희 씨,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와요. 수업 끝나고 밥도 먹고. 좋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둘 다 회사 행사가 있어서요. 일요일은 안 돼. 내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친구요? 엄마가? 응.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5개월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꾸준히 돈을 갚았고 나는 2번 손주를 만났어요. 약속한 대로 한 달에 2번이었죠. 서연이를 보는 건 여전히 기뻤지만 이제는 부담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할 때 보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나는 댄스 동호회
사람들과 남산에 가기로 했죠.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민준이었어요. 엄마, 오늘 서연이 돌잔치예요. 오실 거죠? 돌잔치. 그러고 보니 벌써 서연이가 돌이 됐네요. 나는 잠깐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약속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서연이한테 선물은 보낼게. 몇 분 후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었어요. 엄마, 손주 돌잔치인데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민준아,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 미리 말해줬으면 일정 조정했을 텐데. 그건 저희가 갑자기 정한 거라서. 엄마, 제발 와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서연이 보러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우선이에요. 남산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단풍이 예뻤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한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가 갖다 놓은 거였죠.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못 와주셔서 아쉬웠어요. 돌잔치 떡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나는 그 카드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준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10개월째 민준이와 지연이가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엄마, 이게 10번째 상환금이에요. 이제 2달만 더 있으면 다 갚아요. 고생했어.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연이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어요. 아마 집안일 때문이겠죠. 애를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아. 너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혹시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고 가끔이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안 돼. 하지만 한 달에 2번 내가 정한 날에는 봐줄게. 약속대로.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12개월이 지났어요. 민준이가 마지막 상환금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드디어 다 갚았어요. 수고했어. 엄마, 이제 화 푸셨어요? 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는 화난 적 없어. 그냥 정신 차리길 바랐을 뿐이야.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민준아, 너도 이제 부모야. 서연이가 자라서 가정을 꾸리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줘. 퍼주기만 하는 것도, 받기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민준이와 지연이는 이제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달에 2번 서연이를 보러 가면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명절이나 내 생일에는 꼭 찾아와요. 나는 이제 세탁소를 오전에만 운영해요. 오후에는 댄스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봐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친구가 물었어요. 정희 씨,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해. 오히려 그때 정신 못 차렸으면 지금도 하인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용감하시네요.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도 인생이 있잖아요. 맞아.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 그거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건 슬픈 게 아니야. 각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거든.
남이 됐기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오늘도 나는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곳에서 오늘도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햇살이 세탁소 유리창으로 들어와요. 따뜻하고 밝아요. 내 인생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64년 만에 찾은 나만의 햇살이에요.